오늘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기업 이익과 고용, 또 QE3 효과, 또 오랜만에 개막을 하는 중국 증시, 또 국내 증시 코스피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이며 특히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에 기업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서 점진적인 회복 기조를 확인했다. 또 4분기 유동성 장세 전개 가능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추가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단기 숨고르기, 교착 상태가 좀 더 이어질 거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상승 근거가 하나 늘었다고 보는 증권사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2009년 1월 수준 8% 아래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 QE3 효과가 실물과 심리에 앞으로 긍정적인 여파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하지만 일단 오늘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실업률 호재가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81포인트입니다.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나옵니다. 박승용 전문가, 중소형주 지속 상승, 게임과 제약주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 서정훈 전문가, 단기 1980포인트 지지 확인. 한규수 전문가, 호재가 더 많다, 기대해볼 주간. 정희만 전문가,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면서 2000포인트 선의 저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재현 전문가, 만기주 변동성 확대를 예상하면서 21선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박한샘 전문가, 대륙 간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따라다니는 흐름이다. 금산 전문가, 21선 지지 여부 포인트는 상해 증시. 이재호 전문가, 금리 인하 시에는 보험주도 관심을 가져보자. 네,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또 만기일 주간에 따른 또 모멘텀 공백에 따른 지수의 횡보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호 전문가와 서정훈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금리가 인하되면 목요일에 금리 인하 시에는 보험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주 하면은 금리 인하의 피해주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출이나 보유 채권의 가치 하락, 이런 대출 사업의 좀 부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요. 근데 왜 보험주를 보자고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 흐름을 볼 때 여러분의 종목들의 이제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 2000포인트 기대 계속 가지는데 오늘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시가보다 약하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나오면 보험주는 당연히 빠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금리는 지난달에도 금통위에서 인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금리를 실질적으로 해버리면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이것은 보험주의 모멘텀이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QE3가 실시돼가지고 여러분 경기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쪽 종목들은 굉장히 힘이 약하죠. 그러면 반면에 오히려 금리 QE3가 실시가 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환율의 강세 플러스 금리 상승 쪽에 모멘텀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당분간은 사라지게 된다. 오히려 그래서 금리 인하로 보험주가 조정을 받으면 보험주 쪽은 거래소 업종 대표주 중에서는 보험업종이 오히려 금리 결정 전후로 해서 더 견조한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보험주 관심 가지자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원화 강세가 보험주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나요? 금리 상승, 원화 강세 아니고 환율 강세를 하면 환율 강세 얘기해 주셔서요. 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멘텀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하나가 원화 강세고 원화 강세면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최근에 음식료 쪽 상당히 강세죠. 그런 쪽 음식료라든가 여행 쪽이라든가 이쪽에 모멘텀이 들어오는 거고 또 하나의 모멘텀은 금리 상승 쪽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 쪽이 아니겠느냐. 근데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부담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조정 들어오면 오히려 그쪽을 매수한다 해야 된다.
있다라는 쪽의 시각을 피력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10월 달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쪽에 가능성이 좀 더 몰릴 수 있다는 시각이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보험주가 이 금리 인하할 때 내리게 된다면은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목요일에 보험주를 매수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떤 쪽 종목을 보십니까? 안 빠지고 계속 뭐 견조하게 이제 보합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목요일 전후로 해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잡아볼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고 뭐 그전에라도 한 3% 4% 이상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는 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네. 지금 전체로는 제가 이제 보험주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가지고서 경기 관련주로 매매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금융주에서 증권주나 은행주 이런 거 매매하지 말고 차라리 보험주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더 강한 쪽은 아무래도 지금은 중소형주 혹은 거래소 쪽은 뭐 내수 관련된 방어 쪽 섹터라든가 필수 소비재 이쪽이 훨씬 더 견조합니다. 네. 차후에 보험주도 한번 포함될 이 종목장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선제적으로 좀 올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략 조금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할게요. 보험주 중에서도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특별히 관심 있게 보시는지와 또 중소형주 가운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접근하시면 좋을 만한 종목 추천해 주시죠. 보험주 일단 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메리츠화재 쪽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부화재라든가 LIG, 손해보험 이런 것도 괜찮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 조정인데 여기서 한 뭐 2, 3%만 더 조정받으면 한번 메리트가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종목들은 지난주에 게임엔터가 굉장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오늘도 또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은 이번 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승고르기 구간을 진행해 왔던 뭐 제약이라든가 뭐 바이오 이쪽 관심 한번 가져보는 쪽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별적인 종목도 삼성 관련 부품주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순환 흐름 가져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뭐 성강밴드라든가 뭐 이런 플랜트 기자재 쪽, 뭐 태강이라든가 하이로코리아, 뭐 BH 뭐 이런 쪽도 그리고 개별적으로 웨이크론 강원 같은 종목들 이런 쪽도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우 전문가. 금리가 인하됐을 때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보험주에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금리가 인하되면 올해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시장 지수가 답보 상태에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종목보다 보험주가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이 될 거라는 건데요. 보험주 가운데서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같은 종목, 또 중소형주 장세 계속 대비를 하면서 제약 바이오, 삼성 관련 부품주의 순환매 대응, 또 플랜트 기자재 쪽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문가는 서정훈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훈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1980포인트 지지를 확인하자 현재 1980선 초반입니다. 이게 중요한 지지선인가요? 네, 일단 1980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3주 정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상승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일단 2000포인트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만 2010포인트 선 정도에서 계속 막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종목이 이 지수가 계속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2평선 지지는 좀 확인을 해주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22평선이 1980선이라고 봤을 때 지지에 실패를 한다면은 당분간은 또 지루한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진이 빠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 선이 지지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오늘 장의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 관망하시겠어요? 매수를 해보시겠어요? 뭐 관망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우리 대형주, 특히 지수 관련 종목들은 관망하면서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대로 보유를 해야지 지금 스플릿도 움직였다가는 손실폭만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보유 종목 홀딩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뭐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뭐 꼭 매매를 하신다면은 뭐 개별주 위주로 해서
뭐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종목이라도 뭐 단기 매매 쪽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유의 관점 또 개별주의 단기 매매 관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꼭 매매를 하신다면은 네. 현재 오늘 조금 이제 시장 대비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 내수 관련 종목들,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CJ 같은 이런 종목들이 뭐 그런 대로 지금 이제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약주들이 오늘 또 움직임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단기 매매 포인트로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더 종목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제약주 같은 경우는 보면 계속 전문가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섹터거든요. 전문가분들마다 또 관심 가시는 종목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서정훈 전문가님은 제약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십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SK케미칼 같은 종목이 네. 뭐 추세 상승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LG생명과학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 움직임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이런 종목들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SK케미칼, LG생명과학 이런 두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내수주로서는 역시 이제 CJ 관련 종목들,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정훈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 가운데서도 2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지켜보자는 그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던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20일 이평선 1980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선 위에서 지수는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지가 되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망을 권하고 있습니다. 서정훈 전문가의 전략, 또 이 밖에 가지고 계시는 종목을 섣불리 팔기보다는 또 보유 권하고 있고요. 개별주의 단기 매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주 가운데서 CJ 제일제당, 또 제약주 중에서 SK케미칼, LG생명과학 같은 종목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